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아이들을 좀 돕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해서 돕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어쨌든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을 좀 보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같이 보실 수 있는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 잠깐만요. 저도 볼 수 있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세 번역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네, 입니다. 익히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이 말씀을 들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씨앗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여러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씨앗교회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많이 도전받았고요. 또 그런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간증할 수,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작은 경험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서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어떻게 복음을 소개할까라고 고민 많이 했고 또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도 폭발, 뭐 고구마 전도, 뭐 고구마 왕 뭐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 않는 교회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보기 힘든가 몰라도 교회 어깨티를 두르고 다니면서 커피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골목 청소나 쓰레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한 교회는 보니까 출근을 저도 좀 오래 걷는 편인데 걸어서 하는데 어떤 한 교회가 출근길에 정말 어깨띠 두르고 와서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차에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요, 그게? 약간 참 그분들의 용기와 어떤 노력을 참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어떤 SNS 떴는데요. 어떤 분이 쇠 십자가를 크게 막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시는데 강화문인가 거기서 근데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그래서 막 조롱이 붙었습니다. 그게 십자가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하여튼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도 주간을 정해가지고요, 또 초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왕을 뽑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금도 아마 중요한, 뭐 지금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세 계명 주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좀 우리가 왠지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 행동으로 이렇게 여기 살아가는 거는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약간 그 알고만 있고 넘어가는 가치관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 억울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보지 않아도 보고 싶게 되고 자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다른 어떤 감정 없이 넘어가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주 언론에 회자되었던 미얀마 상태도 마찬가지죠.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또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약간 제 마음속에 어떤 약간 그런 아픔으로 자리에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특히 그 나라의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막상 할 일이 없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멀리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또 선진국의 대열에 벌써 올라와 있다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때문에 희망 없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합니다. 학대당하고, 아동학대, 성착취당하고, 또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소외당하고, 장애인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같은 이웃들이 여전히 많이 힘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 어떠한 대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한 21년 정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좀 한번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은 경험들을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또 그 제안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주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실은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에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도 누군가 이제 반드시 당하게 되는 일이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누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는 빈소 없이 가시는 분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고 아동학대 일을 좀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빈소 없이 그냥 그 가족 한 분이 봉고차에 싣고 화장장에 가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는 경우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분들과 같이 만날 것인가 하는 숙제를 감히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한 사람과 한번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찬도 줄 수 있고 말벗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히 그 사람 한 명하고 친구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사람과 우정을 쌓아나가면 어떨까라는 주장을 감히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한 사람과 우정을 잘 쌓아나가다 보면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하고 만남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이렇게 떠나가는데 이 친구는 계속 나랑 같이 만나고 있네? 이런 느낌 어떠신가요, 여러분? 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의미 비슷하게 고아원도 많이 봉사 갔었고, 또 저는 저기 경상도가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 되게 큰, 예, 네, 큰 장애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광원이라고 되게 유명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봉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하고 우정을 쌓는 것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도 이게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오는데 왔다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올게 하고 오는 경우를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연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도 친구로서 우정을 쌓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이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일을 했고요. 특히 제가 이제 고양시하고 파주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수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 입장. 예를 들면 뭐 교회도 그 중에 하나시죠. 정부, 기업, 봉사자들 조차도 정말로 그 수혜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친구가 되는 관계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연탄 봉사입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싶어 줄을 서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6개월까지 하는데, 왜냐하면 봉사할 곳이 없는데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를 제가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우리끼리 가서 재밌게 이렇게 막 묻혀가면서 재밌게 봉사할 수 있는데 직접 그 대상을 만날 일은 없다는 거죠. 쌓아주고 오면 되는 거야. 때문에 되게 인기가 많다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 한 다음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이게 이제 인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실제로 그 가정의 어떤 가정 형편이고 그 연탄이 왜 필요한지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공급자,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은 그분들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많이 받아본 아이들일수록 사람에 대한 신앙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가는 거 되게 싫어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아이들, 그런 대상 한 분 한 분이 너는 불쌍해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 친구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자 중심의 장기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러빙엔즈 멘토링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기 풍동 쪽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제가 고양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2006년도 일을 했었는데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제가 일하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 실습을 나왔습니다. 마침 사모님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6명의 아이를 이미 낳았고 뱃속에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던 7그 아이의 미혼모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의 가정과 이 가정을 제가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이들을 매주 교회로 픽업했고요. 5명이 옆에 딱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6개월을 한 지켜봤는데 교회가 이 가정을 정말 제대로 돕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불쌍한 애가 아니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아이들이 컸을 때에 지역 아동센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 아이들이 계속 교회를 다녔고요. 지금 그 중에 4명이 저희 러빙엔즈 멘티로서 활동을 했고 1명은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3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든 누구든 간에 아직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인근 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누군가를, 장애인인 누구든 교회에서 멘토를 추천받고 그 멘토랑 연결을 시켜줘서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님처럼 그 가정을 돌보게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4지 한 장에 제가 제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제가 1년 동안 제가 다녔던 기관에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게 수용이 되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 일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분도 우리 이규원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제 주변 지인들이 내가 너를 후원할 테니까 네가 해 라고 얘기를 했고 한 100여 명의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매달 정기적으로 제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처럼 대하면서 후원을 작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교회가 누군가 한 명과 꾸준하게 10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경험이 많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매칭했더니 교회 일이 바쁘고 집에 일이 바쁘고 회사가 바빠서 다 그만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계획을 수정해서 멘토 양성 과정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시간의 수업을 들은 분만, 제가 이제 과정을 수료하신 분만 이렇게 소개해서 그분이 사는 지역에 멘티를 찾아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2022년 현재 1,150명이 러빙 에지 멘토 양성 과정을 수료했고요. 그 중에 540명이 매칭을 했고 그 중에 228명이 끝까지 멘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한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함께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현재는 178쌍의 멘토 멘티가 현재 러빙 에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어른 친구인 멘토의 만남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불쌍한 아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 멘티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나였다라고 예수님이 감히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지금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멘토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멘토링을 시작할 때는 수혜자 아이 한 명을 잘 돕고 싶었다. 그런데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멘토가 멘티를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라 멘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자, 이런 이유로 2007년 설립 당시에는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 한 명을 제대로 잘 돕자,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수혜자를 잘 돕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빙 엔지 자꾸 전화가 옵니다.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들이 또는 양부모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1대1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런 문의를 받을 때마다 사실 저희는 좀 많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1대1 지속적인 친구 되는 운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독거 어르신과 1대1 친구가 되어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반찬 봉사도 하고 말벗도 되고 또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복음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르신이 돌아갈 때쯤에 교회가 나서서 장례식까지 끝까지 진행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 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과 친구 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어 우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1대1 친구를 원하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민, 세터민 등등등. 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강건하시면 한 번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변화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각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단절되어 있는 이런 현대 시대에서 이처럼 친구 되는 관계 사역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나이키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매일 달린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한 명의 약자와 1대1 친구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복음 또한 자연스럽게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나에게 왠지 선한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장애인일까요? 세터민일까요? 아니면 보호 종료 아이일까요? 청소년일까요? 난민일까요? 위험 부모일까요? 또는 세월호의 누군가일까요? 아니면 SPC 노동자 중에 한 명일까요? 아니면 비정규직일까요? 아니면 강정의 그런 사람들일까요? 한 명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정해보고 그분들과 어떻게 내가 친구가 될 것인가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씨앗교회 출석하시는 어르신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교회 출석하는 청소년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 명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른 친구 한 명이 있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 한 사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 한 명과 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러빙에지 멘토로 지원해 주세요. 또는 나는 아이들은 좀 부담스러워 다른 대상을 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과 한번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또한 돕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도 제가 저기 덕은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독거 노인을 한번 도와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두 분의 노인을 찾아서 제가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냥 간식을 전해드리거나 차를 한 잔 마시거나 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찾고 그분들과 만남을 할지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저희 경험인데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멘티 중에 한 엄마가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한 1년 정도 되게 아프게 고대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마침 또 감사하게도 이혼했던 아빠가 오셔서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빈소 없이 화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러빙에지 멘토 중에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섭외해서 그분들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체를 보관하는 안치실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체를 이렇게 빼내고 예배를 그러니까 이렇게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예배 드렸었는데요. 근데 되게 좀 신기했던 경험은 불교 신조였습니다. 그 아빠가. 근데 아빠가 그 시간에 감동이 있었는지 찬송을 따라 불렀고요. 또 눈물도 약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멘티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이렇게 엄마를 누군가 찾아와서 예배드려 주어서 참 좋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아빠가 저희한테 되게 고마웠다고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들인데 이런 일들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이런 일들 또한 가까이 있으면 가능한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능한 한에서 내가 나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한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가까이 있을 때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친구가 되는 방식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불쌍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그 짧게 끝나는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짧게 영상 준비했는데 PPT 한번 잠깐 보시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냐면요, 미국에는 멘토링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부러웠던 건 뭐냐면 한부모 조선 가정만 멘토링 해준 게 아닙니다. 110년 역사가 있는 것 같고요. 누구나 이렇게 멘토를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는 어른들이 친구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감동적이었던 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되게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는 막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어깨동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짧은 경험이지만 미국은 또 이런 게 가능한 게 영어라는 게 수평적인 언어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목사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Hey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마 영향이 있는가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흑인 아이와 또 아빠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친구 되었고요. 네, 다음 또 넘겨주시면 네, 백인의 여자 성인이 흑인 아이와 같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다음 또 주시고요. 네, 아마 이분은 뭐 이렇게 그 자동차 경기 같은 쪽에 취미 활동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놀고 있고, 네, 다음 또 주시면요. 네, 이렇게 또 친구 느낌 납니까? 네, 다음 주세요. 네, 이렇게 마틴계 아저씨가 야구공 들고 같이 야구하는 것 같고, 네, 다음 또 주시면 같이 책을 보고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다음 또 주시면 농구하는 것 같고, 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친구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고, 최근에 걸스카우트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러빙핸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조선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좀 이렇게 멘티를 이렇게 특징하다 보니까 러빙핸즈 멘토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되게 불쌍한 나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저런 밝은 사진을 올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이렇게 저희 지난번 홈페이지 메인 사진인데요. 이렇게 멘토 멘티 얼굴을 가렸고, 네, 다음 주시면 네, 멘토의 얼굴만 이렇게 보여주거나 네, 뒷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시면 네, 그래서 다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외된 아동 청소년을 위해 멘토 활동을 실천해 대강한 김지선님. 여기는 정말 많이 공부한 게 많고 대한공간 초록리본 도서관을 설립하고 10년 동안 꾸준한 멘토링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 본인이 멘토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저는 제일 큰 수확이라고. 네, 이 영상은 저희 이제 러빙핸즈 같이 그 홍보대사로 11년째 봉사하고 있는 김지선 씨가 11년째 봉사했다는 이유로 이제 상을 좀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 봉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랫동안 봉사하는 경우가 쉽지 않고요. 또 게다가 감사한 거는 초록 리본 도서관이라고 저기 홍대 쪽에 1018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현재 9년째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시학교와 같이 한번 그런 책 읽기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친구랑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친구랑 아이돌 얘기 많이 해요. 보드게임도 하고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먹고 놀아요. 네? 친구가 몇 살인가요? 제 친구는 16살입니다.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어른 친구가 되어주세요. 러빙 핸즈. 네, 이 영상은
2021년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 러빙엔진 멘토링 광고를 찍은 건데요. 실제 여기 계시는 멘토 선생님이 32살, 그리고 멘티는 대역인데요. 16살이었고요. 그래서 곱하기 2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영화 배우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른 친구를 강조하는 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의 케이스인데요. 반가운 친구가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는 두 사람. 할머니는 소파에 앉기도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Well, at first it was very hard. Even now, if I sit here sometimes and I think, oh, if only Margie was here, I could sit and talk to her. 모두 할머니에겐 가족이 없습니다. 오랜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움이 컸습니다. 이런 할머니에게 지난 8년간 친구가 돼준 사람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집에만 갇혀 사는 독거노인들은 주변과의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할머니가 더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다양한 모임에 함께 갑니다. We challenge people to pledge to be a friend by providing the everyday support that older people need, but quite often are unable to or not confident to ask for. Now that's basic things in some respects, like taking the bin out or walking the dog. 영국엔 홀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15년 안에 7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I'm a friend. I'm a friend. I'm a friend. 안 보면 이제 서로 궁금한 사이가 돼버린 세대를 극복한 친구들.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노인들의 남은 삶을 지탱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아까 할머니처럼 다 가족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특히 저희가 한 친구 되는 방식으로 그들과 친구하는 거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네, 그 마지막 영상 하나 보시면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지금 마지막 영상은 한 3분, 4분 정도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좀 약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짧게 보시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더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더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한다는 기사였는데 보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잊혀졌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단 제일 부러웠던 거는 자기 방이 있다는 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입구부터 저희 집과 엄청 다른 거예요. 신발장도 있고 거실도 있고 TV도 있고 되게 신세계였어요. 이런 데도 있구나. 우리 집은 아니구나. 아이패드 좋은 폰 다 있더라고요. 개인 아이패드가 개인 노트북도 있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없어도 괜찮다는 걸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 욕심이 점점 작아졌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인강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밖에서는 방이 하는데 어머니께서 설거지 하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빨래도 하시고 손만한 노트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게 컴퓨터 그런 게 기계가 부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대여를 해줬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하고 굳은 마음으로 충전을 했죠. 1시간
한두 시간 충전하면 되겠지? 딱 노트북을 좀 켰는데 50%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충전하면서 봐야겠다 했는데 10% 쓰면 1% 올라오고 10% 쓰면 1% 올라가고 배터리 눈치를 봤죠. 하면서 어렸을 땐 옷을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땐 항상 어머니께 옷 사달라고 맨날 그랬죠. 옷을 좀 다양하게 입으면 제 가족 형편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분수를 알아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작년이니까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냥 밝고 어른스럽게 자라준 제가 고맙다고인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볼 때 저도 생각나는데요. 저희 얼마 전에 제 단체로 어떤 분이 이제 노트북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걸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가 민망했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의 귀한 마음은 알겠는데 전달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막 보내오시는데 조금 전달하기 어렵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군가를 생각해서 도와주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게 중간에서 입장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되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식 한 가지는 정말 친구라면, 나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부하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걸 주자,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오늘 제가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약자가 누군가를 고민하셔서 그들 마음에 정말 작은 씨앗을 같이 심어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